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스페인어를 배우러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왜 스페인어를 배우는데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네, 사실 한국에서는 스페인어가 그냥 스페인에서 쓰는 언어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스페인어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예요. 즉, 우리에게 더욱더 친숙한 영어보다도 훨씬 많이 쓰이는 게 이 스페인어예요. 네, 좀 새로우시죠? 자,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대부분 국가들이 스페인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포르투갈의 이제 식민지였던 브라질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네,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와 붙어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제2공용어가 스페인어로 딱 지정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어를 교육받는 게 일상일 만큼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스페인어를 배우게 되면 내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스페인어로 어느 정도 전 세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영어까지 잘하게 되시면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스페인어를 배우시면서 스페인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실 텐데요. 자, 스페인어의 매력은 정말 많아요. 일단 스페인어는 다른 언어랑 구별되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은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스페인어는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한다 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스페인어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영어도 라틴어죠.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알파벳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조금씩 다른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몇몇 아이들만 주의를 하면은 예를 들어 사실 우리 영어에서 A, 이 모음 발음을 보면은 어떨 땐 에 발음 나고 어떨 땐 또 딴 발음이 나고 네,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하지만 스페인어에 있어서 A는 명칭이 아가 되는데요. 이 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칭 그대로의 소리, 즉 아 소리를 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영어처럼 모음 들어갈 때 발음이 어떤 단어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스페인어의 발음은 조금만 우리가 익히게 되면은 금방 원서를 읽을 정도로 발음을 하실 수가 있게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는 좀 특이하게 이 명사 자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명사가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책이 태어났다. 그러면 책 너는 살아있는데 남자 할래? 여자 할래? 하면서 너는 남자애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얘는 남자인 성을 가진 명사가 되는 거죠. 특이하죠. 그래서 모든 명사들이 남자냐 여자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오, 아 법칙이에요. 오아, 신기하다. 네, 스페인어는 명사가 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점인데요. 자, 오로 끝나면 남성 명사예요. 우리 한번 지나갈 때 멋있는 남자를 멀리서 본 거죠. 그래서 오 멋있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주시고 오로 끝나면 남성 명사, 아로 끝나면 여자들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를 떠올려 주시면 되세요. 즉 단어가 끝에 오로 끝났으면은 기본적으로 남성 명사, 아로 끝났으면은 여성 명사. 네, 일단은 요 틀만 잘 기억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스페인어는 명사가 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그리고 명사 앞에 가누시어서 명사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주는 관사는요. 이 명사가
남성이면은 관사랑 형용사도 남성으로, 또 명사가 여성이면은 관사랑 형용사도 여성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법칙이 바로 스페인어의 성수일치 법칙입니다. 자, 성은 남성, 여성을 뜻하고요. 수는 단수와 복수를 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약에 이 명사 자체가 책인데, 책은 아까 남성 명사였죠? 네, 그런데 이 남성 명사인 책이 여러 권이 있으면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단어가 남성 복수다. 그러면은 앞에 붙는 관사와 뒤에 붙는 형용사 모두 네, 중간에 낀 명사의 성수에 맞춰서 남성 복수면은 남성 복수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차 연습을 해 나가시면서 익숙해지실 거고요. 이거를 스페인어의 성수일치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칙은 뭐가 될까요? 네, 스페인어의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스페인어가 방금 전에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한국어로 맛있는 빵이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할 때는 빵 맛있는 네, 이렇게 순서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어의 어순과 한국어의 어순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맛있는 빵을 먹는다 라고 스페인어로 말하고 싶다면 스페인어로는요, 먹는다 라는 동사가 제일 먼저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빵을 그리고 맛있는 네, 이렇게 돼요. 뭐 주어는 또 마찬가지로 맨 앞에 올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사항을 먼저 뱉고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영어랑 유사한 어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면 막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다 헷갈리게 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스페인어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고 동사가 맨 앞으로 나오게 된다. 네, 사실 뭐 먹는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내 의견을, 내 말을 전할 때. 그리고 뭘 먹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빵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맛있는은 사실 없어도 되죠. 네, 그냥 왜냐면 빵을 먹는다 라고 해도 이미 네, 문장 완성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수식하기 위해서 맛있는이라고 나오는 것은 더 뒤에 붙여주는 느낌으로 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페인어는 동사 변화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동사 변화라는 특징이 뭐가 될까요? 즉, 만약에 우리가 먹는다라는 동사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주어에 따라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조금씩 형태가 변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내가 먹는다, 아니면 너가 먹는다, 아니면 그가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인칭에 따라서 먹는다라는 동사의 끝에 어미가 조금씩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스페인어의 동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아르 동사, 에르 동사, 이르 동사.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여기에 아르로 끝나거나 에르로 끝나거나 이르로 끝났다. 그러면 동사 원형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아르 동사는 아르의 나름의 규칙대로 변화를 하고요. 에르 동사는 에르의 규칙대로 변화하고 이르 동사는 이르의 규칙대로 또 변화를 해요. 그래서 동사 변화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주어에 따라서 변한다. 이거는 곧 인칭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스페인어는 인칭을 6개로 나누게 돼요.
자, 1인칭은요. 일단 내가 존재해야 되니까 나예요. 그리고 2인칭은 상대방. 네, 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라는 존칭도 스페인어에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인칭은 그녀.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칭은 3인칭으로 네, 취급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너는 2인칭 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1, 2, 3인칭이 있는데 이거는 나, 너, 그 이렇게 각각 혼자 한 명씩 있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단수 인칭이 돼요. 그래서 1인칭 단수가 나, 2인칭 단수가 너, 3인칭 단수가 그녀 또는 당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복수형은 1인칭 단수가 나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 즉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인칭 복수를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2인칭 복수는 네, 너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니까 너네들, 너희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인칭은 네, 그녀, 당신의 복수니까 그들, 그녀들, 당신들 네,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6인칭에 따라서 동사의 어미가 아르동사, 에르동사, 이르동사 자리에 조금씩 다르게 변화를 하게 된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스페인어 동사 변화하게 되면은 되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나름의 그 규칙의 틀만 잘 기억을 하게 되면은 불규칙 동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규칙의 틀에서 살짝씩 벗어나는 거고 또 많이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조금 변해요. 그리고 그 변하는 카테고리들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고 편해지게 되고요. 또 이 동사 변화를 스페인어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 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스페인어가 더 재밌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자재로 뭔가 동사를 써서 쓰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페인어의 4가지 특징들을 같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네, 스페인어는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한다 였고요. 두 번째 특징은 네, 스페인어는 성수 일치를 한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네, 한국어랑 어수는 반대다 라는 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네, 동사 변화를 한다라는 점.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4가지가 되고 이 4가지의 사항은 우리 1, 2, 3, 4, 5 스페인어 쉽게 말하기 교재의 앞부분에 들어가 있는 설명들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쉽게 풀어가면서 보시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우리 1, 2, 3, 4, 5 네, 스페인어로 쉽게 말하기 네,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1, 2, 3, 4, 5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네, 바로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 이렇게 1, 2, 3, 4, 5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우리 사실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뭐 영어를 할 때도 문법적으로 이게 맞나 생각하고 이러느라고 쉽게 말을 뱉는 게 먼저 안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맞아요. 잘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맞게 말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더 생각을 하느라고 회화가 많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잘하고 많은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초기에는. 물론 잘 말하면 그쵸 좋겠죠. 더 좋은 거긴 하겠지만은 사실 외국인한테 우리가 그 나라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것에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가 뭐 영어를 틀리게 말한다, 뭐 스페인어를 틀리게 말한다 라고 해서
네, 뭐라고 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국어를 잘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네,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외국어를 잘하는 것에는 처음부터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네, 좋은 마음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 2, 3, 4, 5 스페인어로 쉽게 말하기 이 교재는 한마디라도 먼저 뱉어보는 것, 먼저 시도해보고 해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한번 꾸려보았는데요. 정말로 원어민과 함께 뭐 한마디라도 던져봐서 그 사람이 알아듣고 또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하면서 이 언어 공부에 대해서 뭔가 어렵다, 뭔가 어려울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한 마디부터 천천히 2마디로 늘려가고 그 다음 3마디, 4마디, 5마디까지 가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정말 실력이 많이 자라나 있겠죠. 대신에 우리가 뭐 한마디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단순 암기식으로 그냥 이게 이 뜻이다 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그 뜻이 되는지, 네, 그것에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뱉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우리 차근차근 공부를 해볼 거예요. 즉, 우리는 한마디를 배우더라도 제대로 내 것으로 소화하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 가게 되면 알고 있는 것에 조금씩 살만 붙이게 되면은 네, 응용력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어휘력만 키우셔도 우리 함께한 공부한 내용이 네, 이제 기반이 잘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풍부하게 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함께하게 되시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가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부담 없이 네, 편한 마음으로 와주시면 되시고요. 네, 즐겁게 스페인어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곧 만나요. Hasta pronto.